일단은 요 지문을 제가 이제 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이번 6월 평가원 때는 우리 두 번째 지문 이제 과학 지문 진짜 쉬웠잖아. 그치? 저번 주에 우리 하기도 했지만 진짜 쉬워서 얘는 과학 지문 치고는 우리 평가원 지문은 이거는 과학인지 그냥 무슨 뭐 그냥 독서 그냥 일반 독서 지문 그냥 제일 쉬운 거 갖고 온 건지 예, 진짜 난이도 정말 쉬웠죠. 목적이 없이 그냥 나열만 그냥 정보 나열만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냥 우리 뭐 과학 잘 모르고 어려운 학생들도 다 이제 맞게 이제 다 맞출 수 있게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비타민 K 얘는 처음에 이걸 봤다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보면 이 지문은 어렵다라고 느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정보량이 엄청 많다라고 이제 느끼겠지? 왜냐면 특히 이제 두 번째 문단 있죠. 두 번째 문단. 여기 두 번째 문단 딱 봤을 때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쵸? 지금 사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아니면 뭐 실제로 이 지문을 한 몇 번, 한 5번 이상을 봤으니까 이게 왜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이나 뭐 재수생들 중에서 이 지문을 처음 보거나 아니면 한 번, 두 번 보신 분들은 아마 매우 어려울 거야. 왜? 정보량이 일단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통해서 너네한테 이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정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정 설명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를 당신들이 읽은 거랑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무엇들을 놓쳤는지를 한번 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 일단 내가 이제 완전 그냥 문돌이. 그쵸? 문과생으로서, 네, 문과생으로서 이제 과학을 하나도 몰라. 예, 저는 진짜 문과생으로서 모른다 했잖아. 그래서 아까도 이제 상담 와가지고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많이 풀어야지. 예, 저는 그냥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완전히 모르는 문돌이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그럼 일단 첫 번째,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대. 그러면 일단 혈액에 지금 뭐 어떤 역할? 이러니까 뭐 혈액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그리고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서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하는데, 그치? 그리고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봐.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에서 혈액 응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나는 내가 이 지금 혈액 응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지금 이제 할 거냐면 혈액 응고가 지금 읽었을 때 뭐랑 지금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읽어봐. 지금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래. 그러면 일단 먼저 얘 혈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 그치? 왜냐면 이 혈액 응고 자체가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일단 내가 정보 처리를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 정보량이 일단 많을 때 내가 해야 될 거는 우리 뇌는 한계가 있잖아. 물론 여기서 전제는 내 뇌가 컴퓨터가 아니야. 뭐 내 뇌가 컴퓨터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뭐 애초에 여기 없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나는 내 정보량을 줄이려고 할 때 혈액 응고는 혈병이야.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 혈액 응고는 지금 보면 우리가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그러면 섬유소 그물이라고 지금 이제 하는 것이 얘는 사실은 피브린이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었어. 그리고 얘가 뭐랑 이제 합치는 겁니까? 혈소판, 마개 얘랑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뭐다? 혈액
응고이자 혈병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구성 요소 일단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가 혈병이다라는 거 요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치? 나는 이렇게 이제 가고 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적기라도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제시를 할게. 자, 잘 봐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를 따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알아서 그냥 선별해서 그냥 들으세요. 자, 오늘도 제가 상담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물어보는데 선생님, 과학기술 지문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번 6월 평가원이랑 달리 어렵게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막 물어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나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추상적으로밖에 대답을 못해.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 이제 내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학생 때 쓰던 방법이야. 나는 지문 읽을 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정보량이나 어떤 과정이나 막 그런 게 나와 있으면 나는 읽으면서 옆에다가 어느 정도 그냥 쓰던가 그림을 그리던가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이쁘게 그리고 이쁘게 표시하고 이러진 않았어.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옆에다 표시했거든. 근데 이걸 왜 하는 게 나는 이제 좋았냐면 봐봐. 우리 지문에서는 다 이게 문장으로 나오지. 그러면 내가 문제 풀 때 어차피 문제 풀면서 너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문장들 확인하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걸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애초에 내가 읽으면서 이걸 요약을 하든 내가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러면 문제 풀 때 이걸 다시 이해하고 걸리는 시간보다 이걸 그냥 딱 확인해가지고 내가 보면 어때?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쵸? 그럼 다시 말해서 읽을 때 옆에다 적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총 시간으로는 이제 어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량이 많거나 뭔가 내가 막 과학 기술에 좀 약하다라고 하면 옆에다 그려. 뭐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들만, 어려운 단문, 어려운 문단만 그것만 좀 이제 그려봐. 그래서 나는 좀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그래도 이과적인 머리가 뛰어나서 괜찮아요. 그럼 뭐 그냥 하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제가 혈액 응고가 혈전이다라고 이제 했어.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혈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 이제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우리가 혈전이라고 한대.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또 똑같은 것도 지을 수 있겠지. 봐봐. 우리 방금 혈액 응고가 혈병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어느 조건이 있는 거야? 혈관에서 생기는 혈액 응고를 지금 뭐라 그래? 혈전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냥 우리 그래도 쉽게 그냥 보면 어차피 혈전 그냥 뭡니까? 혈액 응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머릿속에 그냥 뭐만 있으면 돼? 혈관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 그냥 이제 혈액 응고는 혈병이면서 혈전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옆에다가 뭐 어떤 거 하나만 더 적어줘. 혈관.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 같은 거 그냥 이제 같다라고 하고서 내가 정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그치?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네는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체크하고 이제 넘어갔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자, 자기가 저 문장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이제 반추 한번 해봐. 내가 저거 어떻게 읽었지? 나 그냥 넘어갔나? 아니면 나도 내가 저 부분에서 어디에 내가 포인트를 잡았나? 이 생각 한번 해봐. 왜냐면 저 문장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문제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내가 이제 학생이야. 그럼 나도 저거 딱 보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 문장을 그냥 넘어갈 순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처리만 하고 넘어가냐면 저 문장 자체가 지금 선후관계 나타내는 문장이지. 그쵸? 왜냐면 우리 그냥 내용만 그냥 보고서 뭐 동맥경화 일어나면 뭐 그렇게 하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선후관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봐봐.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지.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뭐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돼야 돼? 이물질이 쌓여야겠지. 그치? 그럼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면 그럼 뭐가 일어나? 동맥 경화가 일어나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습관을 들여 사소한 것부터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6월 평가원에 받았던 점수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잘 보든 못 보든 다 상관없이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내가 선후관계를 이제 잡았을 때 내가 저번에 아마 이랬을 거야. 선후관계는 이런 문장들은 만약에 평가원에서 장난친다면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B라고 만약에 나왔어. 근데 선택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된다? B 다음에 A다. 요렇게 된다라고 했었지. 그쵸? 그래서 이거 갖다 장난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용을 딱 읽었을 때 잠깐만. 이거 선후관계네? 라는 거 캐치하자마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그냥 선후관계만 이제 표시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건 뭐 나의 방법인데 내가 이제 그 학생 때 저는 요렇게 했습니다. 서술어에 이제 체크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술어에 어떻게 체크하냐면 나는 이제 서술어에다가 화살표 방향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화살표 방향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보기 편하게 왼쪽 게 먼저 오른쪽 게 나중 이런 식으로 내가 저렇게 체크만 했을 때도 이거 여기서 선후관계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일치 불일치해서 바꿔가지고 장난치더라도 내가 저 부분 딱 봤을 때 뭐 할 수 있어? 곧바로 체크할 수 있겠지. 실수 줄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저것만 좀 이제 한번 체크를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분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랑 지금 얘기했던 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놓친 게 있으면 가져갈 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 됐죠? 자, 2문단 가볼게요. 자, 2문단 제가 하기 전에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2문단 지금 보시면 내용이 지금 엄청 정보량이 많아. 그치?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뭐부터 해보시냐면 여기서 같은 의미를 지금 이제 같은 이제 단어들이 있거든? 지금 다르게 표현됐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들이 있어. 그거 지금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가 같은지 지금 연결 한번 해봐. 자, 봐봐. 일단 2문단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여기 이 지문은 사실 2문단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문단만 잘하면 돼. 근데 이제 2문단이 어려워서 문제죠. 네, 근데 봐봐. 일단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 그래서 혈액이 응고된다. 그러니까 혈액이 뭐 응고되는 거에 이제 비타민 K가 이제 뭐 도움을 이제 주나 봐. 그래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서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라고 명명했대.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K가 없으면 혈액 응고가 이제 지연된다. 뭐 그거 얘기하고 있지?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로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 지금 이제 뭡니까? 얘도 뭐 사실 뭐 선후관계, 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아까 지금 맨 위에 쓴 것 중에 지금 이 지문은 정보 처리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이 과정이 설명이 나올 때 너네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2번, 요거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 정보 처리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올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이따가 나올 거니까 하고, 두 번째 과정 설명에서 얘에서 이제 또 선후관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왜 선후관계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뭐 한다. 다시 말해서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과정에서는 뭐가 전제돼 있냐면 순서가 전제돼 있어. 그쵸? 그럼 순서가 전제돼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경제에서는 조건도 전제돼 있어. 그쵸? 우리 막 했던 것 중에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어떻게 해? 내려 올려. 우리 오랜만에 해보자.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리죠. 그치? 그런 식으로 경기가 침체됐을 때라는 새로운 조건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그 뒤에 쫙 나오잖아. 조건이랑 순서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과학이니까 일단 지금 여기 뭐 딱히 조건 자체가 없고 그냥 순서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말해 순서는 이 선후관계야, 선후관계. 오케이? 근데 만약에 경제에서 어떤 과정을 설명하면 우리 사실 조건까지도 생각해 줘야 돼. 이해돼요? 그럼 자, 제가 이제 이 과정 한번 좀 적어볼게. 자, 여기다 한번 쫙 적어볼 테니까 너네도 한번 뭐 옆에다 뭐 적어보세요. 어차피 거기 있으니까. 여기 지금 혈액,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 얘네가 지금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 이후에 프로트롬빈 얘가 활성화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또 이제 트롬빈으로 전환이 이제 됩니다. 전환. 그 다음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뭐로 바꿔? 브린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정을 일단 썼어. 그럼 사실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뭐 쓰면 좋고 그냥 순서만 딱 일단 순서만 딱 정리하면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봐.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말 또 하나 기억이 나야 돼. 그거랑 이제 연결해서 봐야 돼. 자, 봐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서 이들이 뭐야? 이들이 뭘 받아줘? 너네 이거 잡았어? 내가 항상 독서 지문 읽을 때 뭐 하라 그랬어? 이런 이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지시어라고 하지. 그치? 내가 지시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못해도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 이들은 뭐를 얘기해? 프로트롬빈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가 이들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비타민 K가 얘네가 이제 합성될 때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관여를 한대. 되지? 그치? 그 다음 또 밑에 봐봐. 근데 활성화는 칼슘 이온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또, 자, 이들 혈액 단백질 밑줄 치고 그럼 여기서 이들 혈액 단백질이 또 받는 건 또 뭐야? 계속 잡아줘야 돼.
이거 지금 너네가 읽었을 때 이걸 따로따로 보면 그러면 아마 이게 독립적으로 읽혀가지고 와 정보량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얘네 이들 혈액 단백질을 만약에 딱 밑줄 쳤을 때 저 이들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얘네 사실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이랑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돼 있어야 된대. 근데 카르복실화는 뭐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우리가 비타민 K 의존 단백질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표적 단백질 이 꼴 뭐야?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야? 이게 끝입니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뭐 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아마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끝 하고 넘어가면 돼, 안 돼? 잘 다시 한번 읽어봐.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자, 다시 한 번만 곱씹어서 읽어봐. 자, 1분 드릴게.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럼 조금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를 지금 그냥 A라고 봤어. A라고 봤습니다. 그럼 지금 저 비타민 K A는 K가 A의 활성화에 관여한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볼게. 근데 활성화가 칼슘 이온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A가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다시 말해 칼슘 이온이랑 결합한다라는 말은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게 여기 밑에 칼슘 이온과 결합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활성화가 되려면 이라는 말이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된대? 카르복실화가 돼야 돼. 그쵸? 그럼 저기서도 사실 뭐가 있냐면 선후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활성화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카르복실화가 먼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일단 내가 카르복실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밑에 보니까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이제 될 수 있대. 그러면 그 카르복실화 되는 그 단백질을 뭐라 그래? 표적 단백질이야. 그리고 이걸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 그래. 그럼 결국에 이 표적 단백질,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뭐랑 같아? 얘랑 같지. 그치? 이거랑 또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네 개 지금 다 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너네가 이거 읽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단어 자체가 이제 많아 보이면서 그냥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얘가 지금 활성화에 지금 이제 관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가 지금 활성화되기 위해서 카르복실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카르복실화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카르복실화 돼야지만 지금 활성화되는 것들은 결국 표적 단백질이라 그러니까 이들 혈액 단백질은 표적 단백질이겠구나. 그럼 얘는 뭐야? 프로트롬빈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 다 같은 말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네가 정보를 줄여야겠지. 그래서 이 문단을 어떻게 한다? 정보 그냥 줄이면 돼. 근데 사실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안 줄여도 뭐 사실 되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 이 문단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정보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정보 처리 여기 옆에다가 이게 결국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 이게 딱 그겁니다. 지금 같은 말인데 지금 다르게 표현된 것들을 같다라고 체크하면서 정보를 줄여줘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정보량을 머릿속에 이제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요새는 사실 이런 지문이 잘 안 나와. 이상한 거 내지 말아라, 킬러 내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문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9월 달이랑 수능에서는 6월보다 당연히 어렵겠지. 야, 상식적으로 6월 같이 나오겠냐? 당연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네 다양하게 준비해야 돼. 이번처럼 과학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네한테만 딱 이제 그 하는데 내가 교무실에 있는데 나도 이제 상담 막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나 말고 다른 쌤 어떤 이제 애인데 이제 막 상담하는데 막 국어 100점 맞았대. 그거 뭐 잘했지.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국어 100점 맞으면 맞은 거야. 그래 잘했어. 근데 100점 맞았다고 자기 국어가 완성됐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공부 좀 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막 진짜 속으로 조지겠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니 야 이번 100점 맞은 야 이번 시험은 100점이든 90점이든 80점이든 내가 봤을 때 별 차이 없어. 물론 100점 맞으면 좋아. 근데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워가지고 실수해도 하나 두 개 틀려도 막 등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 100점 맞았다고 막 안심하지 말고 뭐 80점 맞았다고 막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일단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100점 맞으신 분들 제가 막 뭐 폄훼하는 거 아니야? 예. 잘하신 거야. 근데 자만하지 말라고. 어쨌든 자, 이 문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문단 관련해가지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볼게. 5번 봐봐. 55번. 자, 55번을 지금 이제 같이 한번 볼 텐데, 사실 선택지 1번만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1문단, 2문단 딱 보고서 곧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이거 다 푸시긴 하셨을 텐데, 다시 한 번만 봐서 왜 맞고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지금 봐. 자, 봐봐. 일단 1번은 이따가 제가 하다가 이제 나오겠지만 1번은 사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건 이따가 하고 2번부터 볼게. 나가 지금 이제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를 했을 때 피브리노겐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대. 그러면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면 얘를 투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2번에 뭉쳐있는 혈전이 풀어지도록 한대. 자, 우리 아까 혈전은 지금 혈병이면서 혈액 응고잖아. 근데 얘 구성을 보면 섬유소 그물 더하기 혈소판 마개지. 근데 지금 여기 섬유소 그물의 구성이 피브린이지. 그럼 얘를 분해시키니까 그럼 결국에 혈전도 분해가 되겠지. 그치? 2번 맞는 말이겠죠. 그쵸? 이렇게 가면 돼. 자, 답은 3번인데 일단 먼저 4번부터 보자. 자,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이제 억제한대. 자, 먼저 가부터 먼저 보시면 와파린을 투여했을 때 일단 트롬빈한테는 작용되지 않고 비타민 K의 지금 이제 작용을 지금 이제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비타민 K가 얘가 어디에 이제 관여하냐면 봐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프로트롬빈 활성화에 관여하는 거 맞지? 그치? 프로트롬빈 활성화에 관여하잖아. 그러면 일단 지금 프로트롬빈 활성화에 관여하니까 4번의 가에서 피브리노겐에 지금 이제 얘가 지금 프로트롬빈의 활성화에 지금 이제 관여하니 얘가 지금 이제 어쨌든 트롬빈으로 전환이 안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 바뀌는 거 이거 막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순서대로 봤을 때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의 가 맞는 말이죠. 이해돼요? 순서 지금 그렇게 돼? 그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다를 볼게. 자, 헤파린 보자. 헤파린에서 지금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애초에 트롬빈 자체가 지금 없지. 그러면 결국 피브리노겐이 바뀌는 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에 지금 전환되는 거 억제하는 거 맞지. 그치? 4번 됩니다. 자, 5번 볼게. 나에서 지금 피브린을 분해한대. 그럼 피브린 섬유소 그물 형성 억제 맞죠? 그리고 다에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걸 막는다는 거지. 그치? 그럼 피브린으로 바뀌는 걸 막는 거니까 다시 말해 피브린이 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번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 억제 얘도 맞지. 됐죠?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자 3번 볼게요. 3번에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다가 지금 헤파린이야. 근데 헤파린은
K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지금 작용에 억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얘가 지금 혈액 응고 인자랑 칼슘 이온의 결합 이거를 억제한대. 근데 지금 순서가 뭐냐면 달을 내가 만약에 투여를 만약에 해도 뭐를 지금 이제 억제? 이 트롬빈을 지금 억제하는 거지. 그치? 트롬빈을 억제하잖아. 달을 투여했을 때 지금 트롬빈을 억제. 근데 지금 3번 선택지 3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계는 결국 내가 지금 봐봐. 과정을 봤을 때 어느 단계야? 달을 지금 이제 했을 때는 요 단계의 어떤 이후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실제 선택지 3번은 이 전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아예 영향을 끼칠 수 없겠지. 왜? 지금 보시면 혈액 응고 인자랑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카르복실화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롬빈 이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는 트롬빈 이전 단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지. 답은 3번. 이해돼요? 그래서 3번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트롬빈 이렇게 적으세요. 트롬빈 이전 단계라서 다의 투여는 그러니까 3번 선택지는 트롬빈 이전 단계라서 다의 투여는 영향 못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왜냐하면 다는 결국 트롬빈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해됐죠? 이것도 결국 지금 뭐 하는 거냐? 과정에서 순서 물어보는 거야.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해. 과정 나오면 선후 관계에서 그 선후에 있어서 그 순서가 맞는지 그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됐나요? 네. 요거 진짜 많이 틀렸어. 55번.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제 3문단부터는 좀 이제 수월한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3문단에서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 사실 오늘 제가 요 비타민 K 넣은 거는 1문단, 2문단에서 거의 다 했어. 네,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잡았으면,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했던 말인데 이걸 잡았으면 54번 있지. 54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일단 볼게.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이랑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이제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라고 해. 그러면 여기 나뉜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야. 우리가 서술어가 구별된다, 뭐 구분된다, 뭐 나뉘어진다, 뭐 이것도 결국에는 뭐 나뉜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제재가 어떤 거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 했어? 비교 생각하라 했지. 그러면 결국 비타민 K1이랑 비타민 K2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네가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요. 뭐 해야 돼? 비타민 K1이랑 비타민 K2랑 이거 비교를 하셨어야 돼. 실제로 비교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왜 계속 비교 이야기 하냐면 우리 학생들은 맨날 내가 얘기하기 전에 비교라고 하기 전에 뭐만 찾았어? 차이점만 찾지. 근데 내가 비교는 뭐와 뭐 찾으라 그랬어? 공통점이랑 차이점 둘 다 찾으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볼 때 차이점은 너무 명확하게 나와. 그치? 왜냐면 차이점은 일단 비타민 K1은 어디서 합성돼? 식물에서 합성돼. 그리고 또 얘 비타민 K2는 동물에서 합성되고 미생물, 발효 이걸로 이제 생성이 이제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니까 뭐 일반 이제 권장 식단에 따르면 그럼 비타민 K1을 이제 뭐 먹을 수 있대. 그래서 혈액 응고가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비타민 K1이 그건가? 그 시금치? 맞나? 너네 화학이 아니라 뭐야?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 원래 이제 그 배 타시는 선원들이 많이 걸리는 게 비타민 K가 없어가지고 괴혈증인가 봐 그런 거 걸리지 않아? 몰라? 생명과학 안 배우세요? 그런 거 없어? 아, 내가 뭐 들은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눴어. 자 이렇게 나눴잖아. 근데 하나만 더 보자. 이거 차이점이야. 공통점 뭐야? 저기 딱 읽었을 때 공통점은 뭘까? 얘네 둘 다 어디서부터 파생됐어? 비타민 K에서부터 파생됐지. 그치? 이 K에서부터 파생된 게 이거 자체가 이제 뭡니까? 이게 공통점이잖아. 요것도 생각해 줘야지. 왜냐면 너네가 단순히 그냥 차이점에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K1이든 K2든 어쨌든 얘네는 어떤 뭐에 대한 종류야? K에 대한 종류잖아. 그쵸? 요거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뒤에 또 읽어볼게. 그런데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됐대. 이는 칼슘의 역설이랑 관련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워. 그리고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높여야 되는 골 밀도는 안 높아져. 그래서 혈액에 있는 칼슘만 높아져서 그래서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대. 그러면서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가 되지만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래. 그래? 그리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왜? 우리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비타민 K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아까 우리 보기 문제 55번에 1번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뭐가 이제 만들어져? 혈관 석회화가 이제 유발이 된다라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55번에 1번에 있어가지고 가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그러면 지나친 투여는 비타민 K가 없으니까 방해하니까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거 맞겠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곧바로 53번 보자. 53번.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이제 볼게. 칼슘의 역설. 자, 이 칼슘의 역설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뼈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칼슘을 섭취를 많이 해. 하지만 실제로 늘어야 되는 뼈 밀도는 늘지 않고 뭐가 느는 거야? 혈액 안에 칼슘 밀도가 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제 것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단 그래서 다시 또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봐봐. 여기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서 너네한테 사실은 힌트를 줬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비타민 K1이랑 비타민 K2가 비타민 K에서 파생됐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지금 이제 준 거죠. 왜? 비타민 K1이랑 K2가 모두 결국에는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라고 하지. 아까 우리 앞에서 K 의존성 단백질 활성화 시키는 거 누구라 했어? 비타민. K가 이제 활성화 시킨다라고 했지. 그러면 비타민 K의 종류에 뭐가 있는 거야?
K1이랑 K2. 그럼 결국 K1, K2가 비타민 K니까 얘네 둘 다 K 의존성 단백질을 유도하는 겁니다. 활성화를. 이해돼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잡더라도, 자, 다시. 내가 이제 이 파생되었다 비타민 K다라는 걸 못 잡더라도 이거 어떻게 그냥 가면 돼? 그냥 공통점은 저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얘네 둘 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활성화를 유도한다. 요렇게 이제 하면 되겠지. 그치? 내가 앞에서 그 생각을 못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거는 해야 되지. 공차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아, 공통점은 이거구나.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또 연결해 보면 K1은 어디서 지금 활성이 높대? 간세포에서 활성이 지금 이제 높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차이.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예, 쓰기 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고 K2가 이제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곧바로 가볼게요. 52번 봅시다. 52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왜냐면 52번에 1번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나오지 않아? 왜냐면 일단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 여기 혈전이라는 거 단어 보자마자 너네가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혈전은 이거 뭐였어? 혈액, 응고이자 혈병이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이제 혈액 응고이자 혈병인데 얘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어? 그 막에다가 무슨 뭐 있지 않아? 그 섬유소 그물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1번이 틀린 이유는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손실을 막는다라고 했는데 틀리지. 왜? 반대로 돼 있잖아. 애초에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마개랑 먼저 이제 더해진 다음에 혈전이 형성이 돼야겠지. 그러면 다시 말해 1번이 틀린 이유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옆에다 1번 옆에다가 선후관계 잘못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과정, 특히 과학에서 과정 나오는 순서 나오는 이제 지문들은 이런 거 장난친다니까. 알겠죠? 자, 2번.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딱 나오지.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선제 조건. 그러니 2번은 맞지. 3번. 혈병이 생기려면 1번은 진짜 1번, 2번, 3번 다 같은 말이지. 결국 혈소판 응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4번에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된다 맞고요. 5번에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의 변화가 생긴다는데 이때 동맥 내벽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두꺼워지죠. 그래서 동맥 경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넘어가서 54번 보자. 자, 54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K1, K2 그거 비교하는 거 그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1번부터 볼게. 이거 의외로 1번 고르신 분들 많은데 야, 합성이랑 활성이랑 다르지. 그치? 1번을 활성으로 이제 해야지 맞지. 합성은 달라.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합성이 아니라 활성이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2번. 이 문단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비타민 K가 지금 혈액 응고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이제 보면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서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라고 지금 이제 명명했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지방에 녹는 이 비타민 K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면 비타민 K1, K2도 결국엔 다 어디에 녹아? 지방에 이제 녹는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지금 2번에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거 근거로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2번 X. 그리고 3번. 니은과 기억은 일단 K1이랑 K2지 둘 다. 그러면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네 둘 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공통 봐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달리 X. 4번. 그리고 또 기억과 니은은 지금 결국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얘네는 지금 유도하잖아. 활성화를 유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전 단계 작용 맞겠죠. 답은 4번. 5번에 결핍이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아닙니다. 왜? 얘네 둘 다 결국에는 뭐를 유발해?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지. 비타민 K니까.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요렇게 깎게요.